유튜브 노음성 한국사에서 수험생활에 대한 많은 이야기부터 한국사에 대한 재밌는 이야기까지 더 많은 것들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한편의 영화처럼 기억되는 수업 노범석입니다. 자, 이제 오늘은 조선 전기 마지막 시간이에요. 자, 이제 근세 조선 전기의 문화입니다. 자, 일단 큰 주제들만 좀 보면 사실 이제 처음에 얘기하는 얘가 좀 어렵거든요. 그래서 이게 성량 얘기를 우리가 잠깐만 해야 되는데 요 성량 얘기가 조금 어려워요. 근데 이게 좀 안타까운 게 근데 이게 출제율은 별로 안 높거든요. 그러니까 마음 같아서는 그냥 툭툭 찍어주고 가고 싶은데 이게 그게 맞나? 이게 얘가 고민이네요. 자, 그리고 그 다음 밑으로 내려오면 여러 서적들의 역사서부터 시작해서 주요 서적, 지도, 지리서 이런 것들 나오는데 이게 더 시험에 출제가 잘 됩니다. 특히 조선 전기 국왕이랑 시기적으로 좀 연결해서 그러니까 이게 정치사를 물어볼 때 주요 국왕의 업적을 물어볼 때도 그러니까 저서나 이런 걸 가지고 또 이제 한능검에서 많이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이 좀 중요하고요. 자, 그다음 과학기술, 그다음에 건축과 예술. 여러분 이제 한능검을 준비하다 보면 사실은 요 파트에서 사진 자료 같은 거 나오는 거 중에 탑이나 불상이나 이제 그런 문화재들이 건축물 정도를 제외하고서는 보통 이름을 안 주잖아요. 그래서 사진만 그냥 꺼내놓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조금 부담을 또 느끼시는 파트인데 그래도 요 단어는 거기가 조금 덜 나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조금 덜 부담스럽기는 하죠. 앞에 고대나 중세에 비해서는. 자, 그러면 이제 전체적으로 이런 얘기들을 진행할 겁니다. 라고 말씀드렸고, 자, 성량 얘기 조금만 해볼게요. 자, 이게 또 시간이 별로 없으니까 제가 짧게 포인트를 좀 말씀을 잘 드려야 되는데, 근데 또 너무 찍고 가기는 좀 그러니까 조금만 설명할게요. 조금만. 일단 성 이야기라고 하는 건 남송 때 주위에서 만들어진 그러니까 유학의 여러 파트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학에 화학 있고 물리 있고 생명과학 있고 그런 것처럼 유학에도 그러니까 훈고학, 성리학, 양명학, 고증학 해서 이제 여러 파트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 중에 가장 철학적이고 가장 사변적이야. 그러니까 진짜 머리에 쥐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인간의 본성과 우주의 원리에 대한 탐구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런 쓸데없는 걸 왜 생각해, 그죠? 근데 이제 성리학의 기본은 뭐냐면 이 우주의 원리가 인간의 본성에 내면화됐다. 그래서 이렇게 우주의 원리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인간의 본성에 대한 이야기,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주의 원리가 인간의 본성에 투영되니까 그래야 이제 조금 이따 말씀드리게 될 이 이기 논쟁에 대한 말이 그래도 조금이라도 좀 전달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험에서 이제 아주 깊이 있게 물어보진 않을 거예요. 근데 여러분 외우지 마시고 그래도 우리가 한능검 여러분들 원하시는 대로 또 합격하시고 그렇게 할 건데 그래도 우리가 한국사를 오랜만에 다시 한번 공부했는데 그래도 한국을 대표하는 두 성리학, 됐죠? 성리학자. 그래서 대한민국 조폐공사 모델들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가 1,000원권, 여기가 5,000원권. 그죠? 그러니까 하다못해 외국에 들어오면 화폐 얘기 외국 사람들이랑 하게 되더라도 그래도 우리가 최소한의 좀 지식은 알아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조금 그러니까 너무 시험만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그냥 편안하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 성리학은 일단 우주를 둘로 나누어서 봐요. 그래서 하나가 뭐냐면 원리의 세계야. 그러니까 이 우주가 만들어진 원리의 세계가 있고 그리고 그 다음 그로 인해서 조합이 이루어진 기의 세계가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성리학은 세계를 둘로 나눠서 봅니다. 그래서 하나가 뭐다? 만물이 만들어지는 원리의 세계. 그리고 또 하나는 그로 인해서 조합이 이루어지는 물질의 세계. 또는 뭐라고도 표현하냐면 이 원리가 담겨 있는 그릇이라고도 표현합니다. 이 그릇의 세계. 그런데 원래 이제 정통성리학은 그러니까 이렇게 세계를 그러니까 나중에 우리가 이제 미정척사 근현대사 가지고 이런 얘기를 또 하겠지만 이렇게 항상 둘로 나눠 보는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 안에 뭐가 들어오냐면, 기본적으로 차별적 세계관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이렇게 둘로 나누는 걸 우리가 이제 이원론적 세계관이라고 그러거든요. 둘로 나눴죠? 그러면 둘로 나누는 순간 뭐가 발생하냐면,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차별적 세계관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하나가 진짜고 하나는 비천한 거다.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가장 대표적인 이원론을 얘기하면, 세계를 바라보는데 이 세상을, 그러니까 자연과, 그러니까 이 우주를 볼 때 이 자연과 인간, 이렇게 둘로 나눠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철저한 차별적 세계관이죠. 그리고 만약 인간을 보더라도 남자와 여자로 딱 구분하잖아요. 그러면 차별적 세계관이에요. 흑인과 백인 딱 나누잖아요. 차별적 세계관이죠. 그 다음에 예를 들어 여성 한 명을 보더라도 정신과 육체로 나누잖아요. 차별적 세계관이죠. 정신을 보더라도 이성과 감정으로 나누잖아요. 차별적 세계관이에요.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제가 이분법을 한번 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우주를 말하는데 인간과 자연을 자꾸 구분하는 사람들은 그 안에 뭐가 들어와 있냐면 철저하게 인간 중심의 세계관이 들어와 있는 거야. 인간만이 진짜고 자연은 비천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실 때 모든 걸 워딩으로 만들잖아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 뭐 하나님이 궁창 그러면 팍 하고 하늘이 생기는 거고, 그 다음에 뭐 돼지 그러면 뿅 하고 돼지가 생기는 거잖아. 모든 걸 다 워딩으로 만드는데 마지막 6번째 날만 하나님이 직접 움직여요. 그래서 자신의 형상대로 인간을 빚죠. 그리고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그리고 그를 아담이라고 해.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아담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너를 만들기 전까지 내가 만들어 놓았던 세상을 아담에게 선물로 줘요. 그러면서 뭐라 그러냐면, 네가 이것들의 이름을 짓고 그리고 이곳에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뭐 이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철저하게 자연이라는 건 신이 인간에게 준, 하나님이 인간에게 준 선물이야. 그죠? 그러면 이게 철저하게 차별적 세계관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연을 마음대로 원하는 대로 사용하고 이용하고 뭐 마음대로 해도 된다 이거야. 그죠? 그 다음에 남자와 여자를 정확하게 구별해. 그럼 이게 뭐냐면 철저하게 남자만이 진짜고 여자는 가짜라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런 이원론적 세계관은 기본적으로 그런 차별적 세계관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원리의 세계가,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이걸 이제 우리가 우주론이라고 그러죠. 우주론. 이런 우주론이 만약에 이들의 세계관에 투영되잖아?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중화만이 진짜예요. 그래서 세상에 진짜는 오직 뭐밖에 없다? 화밖에 없어요. 그리고 나머지 것들은 다 뭐야? 화를 둘러싸고 있는 오랑캐 놈들이죠. 그래서 이 오랑캐들은 이예요. 그래서 오랑캐. 그래서 얘네들이 우리를 동이라고도 부르죠. 그러니까 이런 중국인들의 세계관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화이론적 세계관이라 그래. 화만이 진짜고 이는 가짜다. 그리고 이게 인간의, 그러니까 본성 안으로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이거 이제 뭐라 그러냐면 심성론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이가, 이게 우주의 원리, 이가 내면화되는 것이 사단이에요. 그러니까 맹자가 인간이 선하다고 말했던 4가지 근거. 됐죠? 그래서 우리가 인, 의, 예, 지라고 부르죠, 보통. 자, 그리고 그 다음에 자, 이 기가 인간에 내면화되는 것이 7정이에요. 그래서 가선 가악의 세계죠. 선할 수도 있고 악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인간이 느끼는 7가지 감정, 기쁘고 슬프고 두렵고 뭐 화나고 뭐 이런 감정들. 그래서 7가지 감정. 그래서 지금부터 이제 잠깐 말씀드리게 될 이wan과 이의 일원론, 이원론의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사단칠정 논쟁이에요. 됐죠? 자, 그래서 요 특징을 그냥 빠르게 짧게만 설명해 볼게요. 근데 뭐 아무래도 성리학을 얘기하려다 보니까 그래도 여러분 한국 살 하셨는데 그래도 요 정도 단어들 정도는 보시면 좋지 않을까 해서 말씀드렸고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 성리적 세계관이라는 건데 이 엄밀하게 말하면 지금부터 말씀드릴 사실은 이의 세계와 기의 세계는 제가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면 서양의 플라톤 철학처럼 설명할 거예요. 그러니까 엄밀하게 말하면 좀 다르거든요. 다른 세계인데 근데 우리가 시험을 대비하고 그다음에 이제 뭐 기본적으로 이제 요 성리학적 세계관을 조금 이해하는 데는 지금 시간에 제가 제한도 많고 이렇게 그냥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가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플라톤의 이데아론처럼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이의 세계라는 건 뭐냐면 이런 거죠. 이와 기의 관계는 지금 제 앞에 만약에 이렇게 나무로 된, 여기 지금 플라스틱 같은데? 근데 여기 밑에는 나무예요. 그래서 만약에 나무로 된 책상이 있다. 지금 수업을 듣고 계신 여러분 앞에도 나무로 된 책상이 있지 않을까 싶어요. 뭐 식탁이든 뭐든. 그러면 저희 앞에 지금 나무로 된 책상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에서 책상은 원리의 세계고요. 그 다음에 나무는 그 원리가 담겨 있는 그릇이에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 원리의 세계는, 그러니까 성리학적 관점에서 원리의 세계는 게 많이 진짜죠. 그런데 이 원리의 세계는 형이상학적 세계야. 그러니까 우리가 사유의 과정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거지 오감. 그러니까 보거나 듣거나 만질 수는 없어요.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오감의 세계로 파악할 수 있는 형이학적 세계는, 형이하학적 세계는 기의 세계죠. 그러니까 우리가 실제로 만질 수 있는 건 물질이고 그릇이죠. 볼 수 있는 건 물질이고 그릇이지. 그러니까 다시 한번 나무로 된 책상이라고 말할 때 여러분 저희가 책상을 볼 수 있나요? 없나요? 책상을 만질 수 있나요? 없나요? 라고 했을 때 책상은 볼 수 없어요. 책상은 만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화면 보시면서 여러분 앞에 만약에 책상이 있다면 한번 만져보세요. 무슨 느낌이에요? 책상이 무슨 느낌인가요? 하면 뭐 이렇게 뭐 딱딱해요. 뭐 이런 거 하지 마시고. 그러면 여러분 지금 만지는 건 사실은 책상이 아니라 나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만약에 제가 밖에서 쇠로 된 책상을 가지고 들어오면 여러분 앞에 책상이 이제 철로 된 책상으로 바뀌면 여러분은 철을 만지시는 거예요. 쇠를 만지는 거죠. 만약에 유리로 된 책상을 바꾼다면 여러분은 유리를 만지는 거야. 그러니까 책상은 만질 수 없어요. 볼 수 없어요. 왜냐하면 원리의 세계니까. 그러면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우리가 만질 수 있는 건 그릇의 세계지. 됐죠? 이 정도까지만 합시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 이제 이황은 정통성리학에 해당하거든요. 그래서 이황이 얘기한 이와 기의 관계가 이거예요. 그냥 한번 간단하게 쓰고만 갈게요. 그래서 여러분 근데 학교 다니실 때, 뭐 지금 학교 다니시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거 윤리 시간에도 배워요. 그래서 윤리와 사상 뭐 이런 데서 배웁니다. 그래서 이존 기비예요. 연식이 좀 있으신 분들은 옛날에 뭐 또 윤리라는 과목이 있었고, 그전에는 국민윤리라고 하지 않았나? 뭐 그런 과목들에서도 배웁니다. 그러니까 이만이 존귀한 것이고, 기는 비천한 거죠. 기는 가짜야. 진짜는 뭐만이 진짜다? 오직 이만이 진짜다. 이게 원래 정통성리학 주리론적 입장이에요. 됐죠? 그런데 이는 여기에 대해서 조금 다른 의견을 내는 거야. 그래서 이의 얘기는 뭐냐면 이통기국이에요. 그래서 이통기국은 뭐냐면 이는 사물에 두루 통하는 보편성이고, 그 다음에 기는 사물의 성격을 국한시키는 얘는 뭐다? 특수성이다. 그래서 이와 기는 사실은 둘 다 중요하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이는 또 무슨 얘기까지 하냐면 이와 기는 우리가 관념상으로만 구별할 수 있지 현실의 세계에서는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이걸 이의 표현으로 하면 뭐라고 표현하냐면 이는 이렇게 표현해요. 이기지묘. 이와 기는 워낙 묘하게 섞여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이지만 둘이고 둘이지만 하나이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됐죠? 네. 그래서 그냥 이 정도까지 하시죠. 그래서 이제 본격적인 얘기 들어가기 전에 살짝 베이스를 깔았는데 벌써 몇 분 갔네요. 자, 계속. 그래서 이왕과 이의 실제로 이게 이제 16세기 가장 유명한 성리학 논쟁이 주리 논쟁인데, 일단 기본적인 성향만 좀 한번 이제 봐드릴게요. 이렇게 되는 거야. 아까 이제 이 얘기를 했잖아요. 여기 잠깐 미리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주의 원리가 인간에 내면화되는 것이 사단이고, 그 다음에 이 물질의 세계가 그리고 이제 내면화되는 것이 칠정이다. 그쵸? 그래서 이왕은 이종기비, 이만이 진짜다. 그러니까 보세요. 이 사단만이 진짜예요. 그럼 기는 뭐야? 비천한 거야. 되죠? 그러니까 보세요. 두 개지, 두 개. 그래서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이기유언론이라 그래요. 그런데 이렇게 둘로 나누는 사람들은 항상 차별적 세계관, 하나만이 중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진짜는 뭐야? 진짜 중요한 건 뭐야? 오직 이만이 순서무학의 세계다. 됐죠? 이게 이왕의 생각이에요. 그래서 이왕은 뭐라 그랬냐면 사단과 칠정, 그러니까 이와 기가 모두 상호 발현할 수 있는데 기는 비천한 거잖아. 그러니까 인간에 대해서 입장에서 볼 때는 이의 예지가 진짜야.
그러면 내가 기쁘게 팍 느끼거나 감정을 느끼거나 또는 막 슬퍼하거나 이런 것들은 비천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바깥으로 둘 다 상호 발현할 수 있으니까 발현하지 못하게 해야 돼. 이것이 진정한 군자지. 그래서 여러분 진짜 정통 이황의 제자들 남인들은 다 근데 여러분 한국 사회 이런 게 지금도 남아있어. 다 완전 포카페이스야. 응? 특히 대한민국의 40대 그러니까 중년의 남자들 됐죠? 네, 그래서 정말 저는 같은 아파트에 사는데 남자들끼리 우연히 이제 저녁 때 퇴근하고 집에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같이 진짜 이렇게 남자들만 한 두세 타잖아요. 그럼 막 올라가는 동안에 진짜 숨 막힐 것 같아. 물론 아줌마들이 탄다고 해서 제가 뭐 즐겁게 대하면서 올라가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항상 포카페이스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군자지. 그러니까 예를 들어 기쁘다고 해서 뭐 예를 들어 내가 아이가 태어났는데 아들이야. 그럼 막 기쁘다고 해서 막 올래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막 우와 막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죠? 그다음에 짜증난다고 해서 막 인상 쓰고 막 그러면 안 돼. 그러니까 감정을 바깥에 드러내는 건 비천한 것들이 천한 것들이 하는 거야. 그러니까 군자라 함은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감정들을 지워야 돼. 그러니까 바깥으로 뭐만 드러 나오게? 인, 의, 예지만 나오게. 그렇죠? 자, 그래서 이게 이황의 생각이야. 근데 이인은 다르게 생각해요. 실제로 이 사단체적 논쟁은 원래는 기대승이라는 학자가 먼저 해요. 왜냐하면 둘이는 논란을 빚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둘이 나이 차이가 35살 정도 차이 나요. 그러니까 이황이 1501년생인가 그렇고 이이가 1536년생인가 그래요. 아니 제가 지금 외운 게 한 1, 2년 틀릴 수도 있어요. 또 바로 또 검색하지 말고. 됐죠?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우리가 스승과 제자라고 말할 때 뭐 30년 이상씩 막 이렇게 차이 나진 않아요. 그리고 그렇게 차이 나는 사람이 무슨 논쟁을 합니까? 됐죠? 그래서 이황과 기대승이 한 논쟁, 그 기대승을 이이가 나중에 지지한 거야. 근데 이가 이제 큰 학자니까 우리가 보통 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이는 생각이 좀 달라요. 봐요. 4단과 7정은 둘이지만 하나고 하나지만 둘이야. 아까 내가 이기지묘론에서 얘기했죠. 그래서 이 둘은 분리할 수 없다야. 되죠? 그러니까 4단과 7정도 분리할 수 없다지. 그래서 사실은 둘이는 둘 같지만 사실은 뭐다? 하나다. 그래서 여기는 이론론이에요. 여기까지 되셨어요? 자, 그래서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기발 이승 일도설. 그래서 이기호발이 아니라는 거야. 그러니까 기만이 혼자 발현할 수 있지. 이가 어떻게 혼자 발현하냐? 그걸 기발. 그래서 기가 발해야 이게 승자가 탈승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말 타면 뭐 승마한다, 뭐 배를 타면 승선한다, 차를 타면 승차다,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래서 기발하면 이승이 올라타는 일도 요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둘은 분리할 수 없다. 이게 결론이죠. 되죠? 자, 그래서 지금 이의 생각은 이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나무로 된 책상이 앞에 있으면 이걸 우리가 나무로 된 책상이라고 구별하는 건 우리가 어디까지는 사유 세계에서만 구별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 현실의 세계에선 예를 들어 거기서 내 나무를 다 떼어내잖아요. 그러면 책상이 남지 않는다는 거지. 그래서 이 둘은 둘이지만 하나요. 하나지만 둘이에요. 그래서 둘 다 중요하다 이런 얘기야. 무슨 말이 되시죠?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그러니까 측은지심 이 마음이 내 안에서 나오려면 내가 어떤 상황을 보고서는 마음 아프다, 불쌍하다 이런 감정이 나와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이렇게 기가 발해야 그 다음에 측은지심, 그 인이 그 위에 올라타고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둘이는 분리할 수 없다. 그래서 결론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너무 여러분 이제 여기서 얘기가 더 깊어지면 이제 완전히 너무 성경 얘기로 가니까 이제 제가 끊을게요. 결론. 그래서 이는 둘 다 중요하다. 그래서 둘이지만 사실은 구별할 수 없다. 하나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이왕은 뭐라고요? 아니다. 둘이다. 뭐만이 진짜다? 이만이 진짜다. 뭐는 가짜다? 기는 가짜. 비천한 거다. 이건 바깥으로 드러나지 말게 해야 한다. 이거예요. 여기까지 됐죠? 자, 그러니까 이 이만이 진짜니까 이왕은 어떤 성격으로 가냐면 이상주의적이야. 근본주의적이고 이상주의적이에요. 이만이 진짜다. 됐죠? 자, 그런데 이는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는 그래서 굉장히 현실적이고 개혁적이야. 그러니까 책상이라는 걸 바꾸려면 사실은 이 나무의 세계를 너무 비천하다고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실제로 책상을 구성하고 있는 이 나무의 구조를 바꿔야 돼. 그래야 그 안에 담기는 책상이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경제가 꽃을 피워야 그 안에 그러니까 경제가 발전해야 그 안에 도덕이 꽃을 피울 수 있다. 이런 현실의 세계를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실질적인 사회적 개혁론을 많이 얘기했던 아주 대표적인 경장론자이기도 합니다. 되죠?
그럼 이해되신 거죠? 요 정도까지 하시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거 뭐 외울 필요 없는데 외우긴 좋아요. 봐요. 그래서 이황 보세요. 봐봐. 두 글자죠? 그래서 이원론이에요. 이원론. 근데 뭐가 진짜야? 이만이 진짜야. 황은 뭐야? 이거 황이네. 말짱 황이야. 이만이 진짜야. 그래서 이는 보세요. 봐봐. 그때 똑같네. 봐봐 하나잖아. 어느 이가 앞에 이고 어느 이가 성이고 어느 이가 이름이겠어. 이걸 내가 막 카드로 막 이렇게 막 해봐. 여러분 고를 수 있겠어요? 예. 그래서 구별하기 어렵죠. 그래서 하나네. 그래서 이예요. 그만할게요. 자, 그다음 이제 남인. 그 다음에 영남학파로 계승되고요. 그 다음에 이인은 서인. 이건 뭐 앞에서 우리가 정치사 하면서 했잖아. 기역파로 이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이왕 그러면 가장 대표적인 말이 일본 성리학에 영향을 끼친다는 거 이거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왕의 대표죠. 그래서 임진왜란 때 이왕의 제자들이 일본으로 많이 끌려가요. 그래서 실제로 일본에서 퇴계학이 크게 또 융성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 아까 기세등 얘기 뭐 잠깐 했죠. 그 다음에 이인은 수민법이라든가 자, 이런 여러 가지 사회 개혁론을 많이 얘기합니다. 자, 그다음 대표적인 책으로는 자, 이왕 같은 경우에는 성악 10도. 그래서 성악 10도에서는 자, 이제 성악 군주가 되기 위해서 군주의 역할이 정말 중요하다. 네, 이런 것들을 강조해요. 그래서 여러분 이왕의 제자인 남인들이 집권하면 기본적으로 좀 어떤 성격이 있냐면 왕권 강화의 성격이 나타납니다. 우리가 앞에서 좀 이따 뒤에 가면 또 하겠구나. 뒤에서 하겠네요. 우리가 예송 가면 또 이 얘기 할 거예요. 그 다음에 성악 지변은, 자, 군주가 성악에 이르르기 위해서, 자, 현명한 신하가 집요하게 그릇이 많이 되옵니다. 집요하게 군주를 바꾸어야 한다. 그래서 신하의 역할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의 제자들인 서인들이 집권하면 기본적으로 어떤 성격이 있냐면, 그러니까 군주권이 좀 더 제한되고, 그 다음에 재산권이라든가 이런 신하들의 권한이 좀 더 강해지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 나머지 저서들은 가볍게 여러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이왕과 이의에 대한 말씀 다 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물론 뭐 이렇게 시험에 사실 한능검에 엄청 나오는 건 아닌데 그래도 우리가 한능검을 했는데 그리고 또 우리나라 조폐공사 모델 2명인데 그래도 저희가 뭐 이 정도 얘기는 제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시간이 조금 없지만 네,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조식. 자, 조식은 보통 이제 북인의 우리가 영수라고 얘기하죠. 그래서 북인이 조식과 서경덕과 그다음 뭐 이런 사람들의 제자들인데 조식의 제자가 제일 많아요. 그래서 자, 보통은 뭐 북인, 네, 영수, 남명 조식 이렇게 얘기하고요. 자, 그다음 이 사람은 경과 의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특히 의를 또 절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 조식의 특징은 뭐냐면 실천. 그래서 자, 실천적 학풍이라고 얘기할 때 조식을 얘기하고요. 그 다음에 서경덕은 사실은 기존 성리학에 비해서는 조금 가장 바깥쪽에 나가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보다는 기가 더 중요하다. 그래서 서경덕이 얘기했던 이 기중심의 철학은 나중에 율곡 이이한테도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죠? 그리고 불교와 노장 사상에 대해서도 굉장히 관대했던 게 특징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조식 서경덕 정도까지 자, 그래서 조선 16세기 대표 성리학자들에 대한 얘기를 했습니다. 야, 이제 머리 아픈 얘기 끝났네요.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지금부터는 좀 챙기시면 되는 거예요.